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이은택입니다. 지금 멋진 사회자로부터 소개를 받았는데요. 저는 1992년부터 유통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학 졸업하자마자 직장에 취직하기보다는 유통업에 뛰어들어서 회사를 같이 설립하고 또 주주로서 성장을 시켜서 이제 큰 부도 만들어 보고, 그러다가 또 사업을 하다가 또 말아먹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전 직장에 영업회사로 근무하던 중에 직장 동료로부터 NRC에 대한 정보를 받고, 앞으로 나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그런 회사가 없을까? 바로 NRC라는 이 회사를 보니까 통신을 비롯해서 종합유통회사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내가 나머지 인생을 몸담고 일한다면은 정말 멋진 나의 인생을 만들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지금은 아주 전업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라운라이프라고 하는 회사로 이제 이 MSM을 런칭을 해서 지금 이제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라운라이프 대표로 이제 오늘은 MSM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소개는 이 정도로 하고요. 자, 오늘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시청하고 있을 텐데, 여러분을 환영하는 의미에서 환영의 꽃다발을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환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는 정보가 물론 이 1시간 남짓하는 이 시간 내에 다 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우리가 그동안에 잘 몰랐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중한 정보를 여러분께 드릴 거니까요. 오늘 잘 들어보시고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그런 바람입니다. 오늘 진행할 목차는 바로 MSM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이 MSM이 하는 기능은 무엇인가, 또 이것이 품질적인 가치는 어떤가, 또 시중에 나와 있는 MSM이 굉장히 많습니다만은 식물성 MSM과 또 석유화학에서 만들어진 MSM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또 이 제품에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미네랄 중에 하나인 아연이 첨가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아연은 또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자, 또 하나는 이 제품을 어떻게 섭취하면 좋고 이것을 드셨을 경우에 어떠한 반응이 오는지, 그런 호전 반응에 대해서도 잠시 살펴보고, 그리고 이제 마무리를 하는 걸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MSM이란 무엇인가 라는 것으로 이제 알아볼 텐데, MSM은 메틸설포닐 메테인의 약자입니다. MSM. 말이 좀 어려운 것 같기도 하지요. 어느 분은 뭐 SNS라고 하기도 하고, 어느 분은 뭐 MSG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어려운 것 같습니다만은 오늘 주로 이제 MSM이라는 그런 말을 썼으면 좋겠고, 모른다 그러면 그냥 식이유황, 먹는 유황으로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MSM은 인체에 필요한 영양소들이 있죠. 특히 미네랄 중에 칼슘, 인 다음으로 많은 양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이 황입니다. 황의 종류로는 크게 무기유황과 유기유황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무기유황은 이제 독성이 있어서 먹지 못하는 유황, 유기유황은 우리가 식용으로 먹을 수 있는 유황을 뜻합니다. 조금 더 자연 상태에 있는 것을 살펴보면 유황의 종류를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도 볼 수가 있어요. 광물성 유황, 동물성 유황, 식물성 유황. 자, 광물성 유황은 우리가 보면은 이제 유황 이렇게 암석이 있죠. 그 다음에 가끔 온천 가잖아요. 유황 온천. 여기 이런 것들이 이제 광물성 유황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화약이나 또는 성냥 이런 것들을 만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동물성 유황인데, 많이 알고 있는 것들일 거예요. 웅담. 많이 알고 계시죠? 보면 쓸개인데, 웅담이 바로 이제 유황, 동물성 유황이에요. 그 다음에 우황. 많이 들어봤죠? 시중에 나와 있는 어떤 제품 중에 우리 긴급할 때 먹는 게 있어요. 우황, 땡땡땡. 그렇지. 우황, 정심환. 요게 이제 바로 이제 소의 담즙으로 만든 바로 이제 그런 유황입니다. 그 다음에 노루사향이라는 게, 사향노루. 사향 많이 들어보시는지 모르겠지만 한약재로 많이 쓰여지는 것들이에요. 노루의 거시기. 거시기 하면은 생식기죠. 생식기를 말리면 요게 이제 약재로 쓰면 어떻게 되냐면은 뚫어지는 그런 기능을 한다는 거예요. 뚫는다. 그러니까 혈액이라든가 이런 거 순환이 안 될 경우에 이렇게 기를 뚫어준다든가 하는 이런 쪽으로 쓰여지는 것이 바로 사향인데, 참고적으로 우리가 세계 3대 향이 있어요. 알아주는 향. 혹시 침향단이라는 곡 들어보셨어요? 침향. 그 다음에 용연향이라는 게 있어요. 용연향 들어보셨어요? 용연향, 그 다음에 사향. 이 세 가지 향이 세계 3대 향이라고 그러는데, 침향은 나무지요. 가라앉은 침. 그래서 침향 나무에서 나오는 건데, 이것도 1kg에 많게는 몇 억까지 가는 것이 있어요.
그 다음에 용연향은 이 바다 고래. 예, 일각에서는 뭐 가령 똥이다 그러는데 똥이 아니라 편도에서 나오는 담석을 얘기하는 겁니다. 얼마 전에 태국에서 어떤 어부가 100kg짜리 하나를 이제 이걸 그 해안에서 이거를 발견한 거예요. 그 시가가 얼마냐면 35억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그 해변 다니면서 혹시 이상한 돌덩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용연향이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말씀드린 사양. 이것은 이제 약재로 많이 쓰여지는 것인데, 역시 이 사양 같은 경우에는 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식물성 영양은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흔히 그 보양식으로 먹는 것들이 많이 해당이 되는데, 인삼, 마늘, 양파, 도라지, 해초류, 약초,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 MSM은 이제 순환을 합니다. 대기 중에. MSM이 과연 어떻게 만들어질까 궁금하실 거예요. MSM이 만들어지는 것은 최초에 이제 그 해양에서 미생물들에 의해서 이제 호흡작용을 합니다. 화합물이 만들어져요. 근데 거기서 나오는 것이 가스 상태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하늘로 올라가지요. 가스 상태가 올라가면서 그 오존이라든가 자외선을 받게 돼요. 그러면은 MSM의 전신이 되는 DMS 또는 DMSO가 됩니다. 이것이 이제 구름이라든가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비나 눈과 함께 이제 땅으로 떨어지게 되죠. 그러면은 그것을 식물이 먹게 되고, 또 동물들이 그 풀이라든가 또는 나뭇잎사귀 이런 것들을 먹게 되면서 동물의 축적이 되고, 인간은 또 그 식물이라든가 동물을 통해서 인간의 몸에 섭취가 되고, 이렇게 해서 순환하는 것이 바로 MSM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이거 서양 쪽에서인데 유황의 역사를 잠깐 보면. 식물에서 이제 1964년도에 MSM을 추출하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물론 그 전에 1930년에 그 구소련의 주코프 박사가 DMSO는 MSM의 그 전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거 DMSO 같은 경우에는 냄새가 많이 나고 이 맛이 굉장히 그 먹기가 좀 그래서 이 호응이 별로 안 좋았죠. 그러다가 1963년도에 미국의 제이콥 박사가 이제 그 MSM으로 임상 실험을 하게 됩니다. 근데 임상 실험을 하니까 굉장히 놀라운 효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의학계에서 이제 혁명적으로 평가를 해준 겁니다. 자, 보면 이 뉴욕 타임즈에서 이제 이런 기사가 실리게 됩니다. 그래서 페니실린에 필적하는 의학계 혁명이라고 극찬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페니실린이 뭐길래 여기 필적한다고 하는 거죠. 페니실린을 알아보면은 그럼 MSM의 가치가 얼마 정도 되는지를 한번 우리가 가늠해 볼 수가 있겠죠. 페니실린 그러면은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최초의 항생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이 아마 1950년까지만 하더라도 인류의 우리 인간의 평균 수명이 대략 50세를 넘기지 못했다고 그래요. 왜냐면은 세균이라든가 바이러스에 대한 것이 너무 무지했던 겁니다. 그러다가 이 페니실린이 발견되면서부터 그런 것을 없애게 된 거죠. 그러면서 비약적으로 인간의 수명이 연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80세가 넘는 시대가 와버린 거죠. 자, 거기다가 이제는 100세 시대, 120세를 내다보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그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MSM이 아닌가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 보면 이제 전 세계 5억 명 이상의 환자들의 적용을 해봤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굉장히 놀라운 그런 효과가 있다는 것이 입증이 된 겁니다. MSM이 알려진 것은 우리가 광고를 통해서 막 알리거나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복용을 해보니까 섭취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내 몸에서 엄청난 반응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입소문을 타고 전달이 되면서 지금 이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 MSM을 섭취하게 되는 이런 상태까지 왔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과연 유황을 어떻게 그동안에 이렇게 알아왔냐는 거죠. 조금 전에 그 서양 같은 경우에는 1960년대부터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만은 이렇게 보면 우리 민족의 선조들은 굉장히 어떤 그 현명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과거부터 이제 그 유황을 생활 속에서 이렇게 사용하기도 하고 섭취를 해왔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맨 처음에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거 유황오리가 있죠? 유황오리. 오리는 오리인데 왜 유황오리라고 했냐 이거죠. 자, 유황이 좋은 걸 알았어요. 근데 유황을 그냥 먹기에는 식물성 유황을 몰랐기 때문에 이 독성이 있기 때문에 먹으면은 이제 생명에 지장이 있으니까 오리한테 먹여버린 겁니다. 오리가 재밌는 게 뭐냐면 오리는 이런 독성이 있더라도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청산가리를 먹여도 죽지 않는 게 오리랍니다. 그래서 독성이 있는 그 유황을, 광물성 유황이 있죠? 이걸 오리한테 먹입니다. 그러면은 오리는 그것을 해독을 해서 이런 그 육질이나 또는 피부에 이제 이것을 축적을 하게 되죠. 그것을 잡아서 우리가 이제 간접적으로 이렇게 섭취하게 되는 이런 것을 이제 유황오리라고 보시면 되겠고,
유황온천은 이제 잘 아시죠? 피부병에 걸렸던 옛날에 세조가 유황온천을 이렇게 하고 나았다라는 이런 뭐 기록도 있고, 그다음에 피부가 안 좋으신 분이 이 유황온천을 많이 해서 이렇게 치료 효과를 본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만은, 자, 그런 유황온천을 우리가 생활 속에서 많이 해왔던 것이고, 황토집이 있죠. 그림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19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그 기와집보다는 초가집이 상당히 많이 있었죠. 그리고 벽면을 황토로 이제 많이 했었죠. 저도 태어날 때에 시골에서 태어났는데, 저도 바로 초가집, 황토집에서 태어났거든요. 근데 재밌는 것이, 황토 그러면 뭐가 좋냐 그러면 사람들은 이렇게 호흡을 한다, 흙이, 그 다음에 원적외선이 나온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 황토집으로 집을 지으면 곰팡이가 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거죠. 황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그 살균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곰팡이가 슬지 않는 이런 특징이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웅담이라든가 우황, 사양, 이런 것들이 이제 보약제를 많이 사용했던 것이 우리 민족이고, 기타 이제 몸에 좋다고 하는 것들을 많이 알려진 마늘, 양파, 고추, 파, 이런 것들을 많이 섭취하게 되는 그런 민족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김치, 된장, 고추장, 이런 것들 이제 아미노산 발효시켰죠. 조금 전에 말씀 안 드렸습니다만 옹기, 그러니까 장독대가 있었잖아요. 그 역시도 그 장독대, 그 옹기를 바로 황토로 만들었죠. 그래서 거기서 발효를 시켜서 이게 섭취하게 되는 이런 아주 현명한 그런 선조들이었다고 봅니다. 인삼, 삼채 뭐 이런 것도 있다고 말씀 이제 드리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 이제 동양의학에서는 어떠냐 이거죠. 아까 이제 서양에서는 60년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동양 그 의학에서는 굉장히 오래전에 2000년 이상 거슬러 올라가는 거죠. 그때부터 유황에 대한 것들을 그 중요성을 알고 우리 인체에 좋은 효과가 있다는 것을 이미 알았다는 겁니다. 황제내경이라는 그런 그 중국의 한나라 때 만들어진 그런 서책인데, 의학서, 그러니까 한의학이나 이게 동양의학의 기초가 되는 이 의학서가 바로 황제내경인데, 여기에 보면은 유황은 뼈, 골수, 근육 등을 튼튼하게 해주며 탈모를 방지한다, 이렇게 쓰여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동의보감은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거죠. 허준 선생님께서 쓰신 동의보감, 여기에는 유황은 냉기를 몰아내는 따뜻한 성질의 약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고, 본초강목이라는 것이 있는데 중국 의학서입니다. 명나라 때 이시진인가 규시진인가 하는 분이 이제 이거를 썼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써 있어요. 내장 독소와 피부 독소를 풀어주는 명약이자 만병을 물리치는 천하의 명약이며 불로장생의 선약, 회춘의 묘약이다. 이대로만 된다면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보충항목에도 이런 것이 쓰여 있어서, 예로부터 굉장히 그 유황을 우리 건강을 지키는, 또 치료를 하는 쪽으로 많이 사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진시황이 불로장생을 하기 위해서, 죽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진시황제가 이제 그 불로불사를 꿈꾸면서 약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금단이라고 하는데, 그 주성분이 뭐냐 그러면 바로 유황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동양의학에서는 예로부터 이렇게 유황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이것을 실제로 약재에 쓴다든가 하는 이런 걸로 사용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 그러면 인체에서 이 유황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이거죠. 그것은 생체의 8번째 원소다. 생체를 구성하는 원소가 대략 14개 정도 있답니다. 그래서 뭐 수소, 산소, 탄소, 질소, 그 다음에 나트륨, 칼슘, 인, 황, 8번째거든요. 이런 원소들 중 8번째로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인데, 이 황이 해주는 중요한 역할이 바로, 여기 말이 좀 어려울지 모르겠습니다만, 세포 유전자가 생산하는 황아미노산의 구성물질로서 세포 단백질 내 황결합을 유지해주는 역할, 황결합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SS 결합, 황이 결합된다. 자, 그 밑에 이게 정리된 것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세포와 세포, 조직과 조직을 결합해주는 유기 시멘트 같은 역할을 한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체의 어떤 세포는 단독으로 존재하지 않거든요. 이것이 결합되고, 또 아미노산도 단독으로 있는 게 아니라 황과 결합하고 여러 가지 것들이 결합할 때에, 결합이 되지 않으면은 자기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 결합을 해주는 역할이 바로 유황이 한다. 유황이 부족하면은 굉장히 많은 이제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는 거죠. 자, 우리 몸에 이제 황이 좀 많은 부위가 있어요. 어디에 많냐 그러면은 관절, 그 다음에 모발, 그 다음에 피부, 손톱, 발톱.
모발이 좀 푸석푸석하다든가 또는 관절이 나이가 들면은 삐걱삐걱하지요. 황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손톱 발톱이 자꾸 갈라지거나 또는 그런 분들이 있죠. 이 황이 부족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심낭이 있죠. 심낭. 심낭이 뭐냐면 심장을 싸고 있는 요 막입니다. 이 심낭에 황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암 중에 암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 심장암이라고 혹시 들어봤나요? 심장암은 없어요. 심장이 따뜻해서입니다만은 자, 그 심낭이라는 곳에 황이 많기 때문에 암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많은 부위고, 자, 황은 그러면 이렇게 중요한 황이 인체 내에서 생성이 되면 좋을 텐데 이게 만들어지지 않는 게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외부에서 섭취를 해주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바로 이 유황이라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 과연 우리는 이제 이 중요한 유황이 많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죠. 자, 유황 결핍증에 대부분 걸려 있다는 얘기인데, 자,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인간이 하루에 필요로 하는 섭취량, 몸에서 필요한 양을 정해놓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1500mg 이상을 섭취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1500에서 2000mg. 근데 우리가 과연 먹고 있는 섭취하는 양은 얼마나 되느냐? 1500 근처만 가도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턱없이 부족해요. 대략 한 30에서 50mg 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왜 그럼 이런 현상이 벌어지냐 이거죠.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근데 현대의 어떤 대량 생산을 하는 그런 경제 논리라든가 또 이런 걸 하다 보니까 비료를 많이 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천연의 비료를 쓰는 것이 아니라 화학 비료를 많이 쓰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대량 생산을 하게 되는데 요즘에 일찍 이제 재배를 하고 하는 것 때문에 비닐하우스를 많이 써요. 비닐하우스를 치면은 그 안에서 재배를 하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자, 황은 어떻게 생성이 된다고 그랬죠? 바다에서 만들어져 가지고 수증기로 가스로 상태로 올라가서 수증기로 돼서 구름 속에 있다가 비나 눈을 통해서 내려와서 식물한테 들어갔는데, 자, 비닐하우스를 쳐버리니까 어때요? 비를 통해서 내려와야 되는 황이 안 내려와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양의 어떤 작물을 재배를 했을 때에 과거에 재배했던 어떤 그런 채소나 야채 그 속에 들어있는 황의 함량과 지금 우리가 먹고 있는 그런 식물에 들어있는 양은 아주 확연하게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황의 섭취가 줄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음식을 조리를 합니다. 가스로 이제 또는 요즘에는 가스 안 쓰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인덕션, 어쨌든 열을 통해서 가열해요. 근데 이 황은 뜨거운 성질이기 때문에 가열하면 날아가는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그나마 있던 것만 해도 날아가 버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어떤 원인에 의해서 30에서 50mg 밖에 섭취가 안 된다. 나머지 어떻게 되냐 말이죠. 필요는 한데 섭취를 해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만들었다는 겁니다. 자, 또 하나는 각종 환경 오염이나 공해로 인해서 인체 내 독성이 증가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러면, 자, 우리가 이 몸 안에서 이제 여러 가지 세포 작용에 세포가 활발하게 움직이게 되면 독소가 나오게 돼요. 독소가 나오는 것도 해독을 해줘야 되고, 또 하나는 공기라든가 물을 통해서 여러 가지 환경 오염이 우리 코나 입을 통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이것을 해독을 해줘야 되는데, 해독을 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황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황이 부족하게 되면 해독이 잘 안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환경 오염에 의해서 황이 쓰여지는 것이 많다 보니까 또 이제 부족하게 되는 이런 현상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자, 그럼 이런 황이 부족하면 우리 인체에는 어떠한 일이 벌어지냐 이거죠. 여기 보면은 1번, 각 세포는 약한 기능 부전의 상태가 된다. 기능 부전. 부전이 뭐죠? 아니 불자에 완전할 완자, 전자. 그러니까 완전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세포가 완전하지 않다? 이 얘기 뭐예요? 세포가 자기 역할을 다 할 때 우리는 건강한데 세포가 자기 일을 못해요. 기능을 못한다는 얘기는 어때요? 우리 몸이 허약해진다는 그런 얘기가 같은 얘기겠죠. 자, 그래서 이제 유연성이 상실이 되고 아까 말씀드린 모발이나 손톱이 깨짐이 오게 되고 동맥경화가 올 수가 있고 또는 알레르기 현상이 올 수도 있고 피부가 급격히 노화되는 현상도 있고 소화가 잘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정맥류나 장애가 피의 흐름이 장애가 올 수도 있고 면역 기능이 저하될 수도 있고 등등등 많은 문제가 야기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관절염이라든가 고혈압, 당뇨, 암 등 각종 질환의 어떤 발생 빈도가 높아진다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유황을 보충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요거 외에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만 이거 다 읽으면은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고, 대표적으로 관절염 개선, 감염병 예방, 지금은 이제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잖아요. 이런 걸 예방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피로를 해결한다든가, 변비, 요즘 변비 많잖아요. 이런 변비가 개선될 수 있는 부분들, 그다음에 여드름이 없어진다든가, 또는 뭐 발목 터널 증후군이 없어진다든가, 천식, 당뇨 호전, 그다음에 왼쪽 맨 밑에 자녀의 지구력, 체력 증진을 통한 성적 향상. 애들이 좀 공부를 못한다 그러면 MSM을 좀 녹여보세요. 그다음에 소화가 잘 안 되시는 분이 있죠. 소화 장애가 개선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편두통이 없어지기도 하고, 기생충을 제거한다. 정말 이것은 이제 MSM을 계속 부충을 하게 되면은 기생충이 살 수가 없는 환경이 돼버려요. 장내 미생물 환경에 어떤 그 기생충이 살 수 없는 환경이 된다. 그다음에 피부 손상이나 노화가 방지된다. 독소 생성이 방지된다. 종양 억제된다. 남자분들 좋아하실 겁니다. 전립선이 개선된다.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황이 많은 음식들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 한번 다 살폈다가 요걸 많이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인삼의 사포닌, 마늘의 알리신, 양파의 유아알린, 카레의 커큐민, 이것이 다 황의 성분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일반 식물의 엉겅퀴 등등등등등 이런 것들이 있다. 약체의 울금, 강황, 황이 있죠? 자,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황이 많이 들어있는 식품이니까 나중에 혹시 여러분 챙겨서 드시면 도움이 되겠지만, 예전에 비해서 황의 함량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섭취를 간접적으로 해주시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겠죠? 자, 이제 MSM의 주요 기능입니다. 이게 오늘의 핵심이에요. 그럼 MSM을 먹으면은 내가 뭐가 좋아지냐 이거였죠. 앞에는 이제 서론이었다고 보면은 이 MSM의 기능이 이제 어떤 것이 좋아지냐 요 얘기인데, 시험 문제에 꼭 나오는 얘기입니다. 수능 시험이라든가 각종 그 국가고시라든가 또는 그 승진 시험이라든가 이렇게 꼭 나오는 거니까 잘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것을 제가 얘기하기보다는 아무래도 전문가가 나와서 얘기하는 것이 훨씬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약사 한 분을 제가 모셨어요. 약사 한 분 나오실 때 예우의 차원에서 여러 같은 함성과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호기심 박사님을 잠깐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호기심 박사입니다. 오늘은 콜라겐의 단짝 MSM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MSM은 메틸사포닐 말탄의 약자로 자연계에 존재하는 식이유황입니다. 황은 칼슘과 인당으로 몸에 세 번째로 많은 미네랄인데요. 많이 존재한다는 건 그만큼 수입이 많아서겠죠. MSM에 들어있는 황은 비타민C와 함께 콜라겐 생성을 증가시키고 콜라겐을 탄력 있게 유지시켜주기 때문에 콜라겐 단짝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MSM은 콜라겐과 더불어 ECM을 탄탄하게 만들어주죠. 콜라겐과 ECM에 대해 어떻게 쓰이고 얼마나 중요한지 콜라겐 영상에서 자세히 설명해 놓았으니 꼭 시청해주세요. 콜라겐을 드신다고 다 흡수되는 것도 아니지만 흡수된다고 해도 비타민C나 MSM이 부족하면 재합성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요. 콜라겐은 3개의 나선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들이 서로 단단하게 결합해야 되는데 MSM이 부족하면 결합이 단단하지 못해 부실한 콜라겐이 만들어지게 되죠. 콜라겐과 함께 혈관과 결합 조직에 존재하는 엘라스틴 역시 충분한 MSM이 있어야 잘 만들어집니다. 엘라스틴은 신축성과 유연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피부와 혈관의 탄력을 증가시킵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MSM을 먹는 목적 역시 피부 탄력 때문인데요. MSM은 ECM의 생성 이후에도 정말 다양한 역할을 체내에서 수행합니다. 첫째, MSM은 세포막의 투과성을 높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MSM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바로 이것인데요. 세포막의 투과성이 높아지면 물질 교환이 빠르게 잘 이루어집니다. 세포가 미토콘드리아라는 공정한 가동에 열심히 일을 하면 독소와 노폐물이 세포 내에 쌓이게 돼요. 그런데 세포막의 투과성이 떨어지면 이런 찌꺼기들이 밖으로 배출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세포도 지치고 미토콘드리아의 효율도 떨어지게 됩니다. 즉, 병든 세포가 되는 거죠. 투과성이 좋아지면 내부에 있는 독소와 노폐물은 밖으로 잘 내보내고 밖에 있는 영양분과 산소는 안으로 잘 들어올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MSM은 천연 탈립제이기도 하고 세포를 정상화시키는 데 반드시 필요한 재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산소가 세포 안으로 잘 들어가면 뭐가 주어지는 걸까요? ATP 에너지 생산이 증가해서 몸은 활력을 되찾게 되겠죠. 또 산소가 세포 안으로 잘 들어가면 암세포 생성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노벨상을 받은 독일 생화학자 오토 바르부르크 박사에 의하면 모든 세포는 산소 포화도가 65%가 감소되면 암성세포로 바뀐다고 합니다. 정상세포는 95%가 미토콘드리아에서 산소 흡수의 ATP를 만드는 반면 암세포는 60%의 ATP를 무산소로 생성한다고 하는데요. 산소가 없는 상황에서도 암세포는 살아나갈 환경을 개척한 것이죠. 산소를 제대로 공급해주는 것이 암을 예방하는 첫걸음이 됩니다. MSM이 암 예방 효과가 있다는 논문이 정말 많은데요. MSM은 암세포의 DNA를 손상시키고 세포 사멸을 촉진하고요. 위, 식도, 유방, 간, 피부, 방광, 전립선 등 각종 마비 성장을 억제한다고 합니다. 둘째, MSM은 항당뇨 작용이 있습니다. MSM이 당뇨에 도움이 되는 이유를 세 가지로 나눠봤는데요. 1. 세포막의 투과성을 증가시켜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때문에 포도당 이용이 증가합니다. 또 근육의 생성을 돕기 때문에 역시 포도당 이용률이 증가하죠. 이렇게 포도당이 제대로 쓰이게 되니 혈당 피크도 낮아지게 되는 거죠. 2. MSM은 인슐린 합성의 재료가 됩니다. 인슐린은 21개의 아미노산과 1개의 이항화 결합으로 구성된 A사슬과 30개의 아미노산으로 구성된 B사슬이 있는데요. 이 두 개의 사슬은 두 개의 이항화 결합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유황이 부족하면 인슐린도 잘 만들어지지 않지요. 3. MSM은 점막 생성을 돕기 때문에 위점막과 장점막이 강화됩니다. 장점막이 탄탄하면 장노술을 예방할 수 있고 혈액중으로 포도당 유입이 급격히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혈당 피크를 낮출 수가 있습니다. 이런 기준으로 혈당 수치를 안정시킴으로써 당뇨를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셋째, MSM은 뛰어난 해독제입니다. MSM은 세포막의 투과성을 증가시켜 독소 배출을 돕기도 하고 해독 아미노산인 글루타치온, 타우린, 메치오닌, 시스테인의 원료이기도 합니다. MSM이 풍부해야 간에서 해독이 원활히 이루어집니다. 타우린은 단즙의 구성 성분이기도 한데요. 단즙 생성과 분리가 잘 되면 독소의 배출도 원활해지죠. 넷째, MSM은 모발이나 손 발톱등을 윤기 있게 해주고 탈모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모발은 케라틴으로 되어 있고 케라틴을 만드는 데에는 황이 많이 필요하죠. 머리카락을 단단히 붙잡고 있는 것도 리시엠인데요. MSM이 리시엠을 강화시키기 때문에 머리카락이 잘 빠지지 않게 도와주고요. MSM이 혈액순환과 세포 분열을 촉진하기 때문에 발모에 도움이 됩니다. 다섯째, 항진통, 항염증 작용이 뛰어납니다. MSM을 염증 반응에 관여하는 NF-카파비와 염증성 사이토카인 인터루킨-6나 TNF-알파를 억제시킵니다. 여섯째, MSM은 혈류량을 증가시키고 미토콘드리아를 활성화시켜 에너지 배설을 촉진시키기 때문에 체온을 높이고요. 체온이 높아지면 면역력도 좋아집니다. 일곱째, 성장을 촉진합니다. 성장을 하려면 뼈 성장과 함께 근육 성장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뼈와 근육을 만드는 데에는 콜라겐 합성이 중요하죠. 새로운 뼈를 만들어내는 성장판 역시 콜라겐이 주성분인 연골 조직으로 되어 있어요. 성장판에서 세포 분열이 활발하게 일어나 연골 세포가 증가하고 큰 부분이 석회되면서 뼈가 길어지는 건데요. 성장판의 세포 분열을 왕성하게 하는 것도 콜라겐을 증가시키는 것도 MSM이 하는 역할입니다. 아이들의 성장을 위해서 콜라겐과 함께 MSM이 중요합니다. 여덟째, 이항화 결합은 단백질의 3차 구조를 안정화시킵니다. 이항화 결합은 호르몬, 효소, 면역글로불린, 감망글로불린, 트립신, 리도진, 인슐린, 케라틴 등에 많이 포함되어 있고요. 이들이 만들어지려면 항이 반드시
반드시 필요합니다. MSM에 부족하면 이런 부분이 충분히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이 외에도 항알러지, 항스트레스, 항산화, 항균작용, 혈액순환 등 다양한 역할을 하는데요. 식생활에서 황을 보충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MSM은 양배추, 브로콜리, 콜리플라워, 마늘, 부추, 양파 등이 들어있지만 과거에 비해 토양이 척박해서 함유량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이마저도 요리 과정에서 파괴되거나 줄어들게 됩니다. 유황의 하루 문장 섭취량은 1500mg 정도이지만 대부분 실제 섭취량은 100mg 이하로 턱없이 낮다고 합니다. 식품으로 충분히 함을 섭취하는 게 어려운 만큼 MSM 결핍이 생기지 않도록 영양소를 섭취해야 합니다. 오늘은 콜라겐 작품인 MSM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잘 챙겨 드시고 젊음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제 제 대신 그 약사님께서 잘 설명을 해주셨죠? 자, 잘 설명해 주신 호기심 약사님께도 박수를 한번 보내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제가 한번 정리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이거를 정리하는데 MSM의 기능을 이제 첫 번째는 이제 통증 완화 이렇게 돼 있죠. 페인킬러. 가장 이제 중요한 요소로 요즘에 그 연세들이 이제 그 어르신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 우리가 노화가 오는 부분이 바로 이제 관절을 이제 많이 써먹으니까 관절 부분에서 요 이제 그 아픔이 있는데 이런 통증을 완화하는 부분들이 작용한다는 것이죠. 통증을 신속하게 차단한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통증이 있는 곳에 보면은 거의 이제 염증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염증을 없애주는 그런 그 기능을 하기도 한다. 그래서 퇴행성 관절염이라든가 또는 류마티스성 관절염이라든가 이런 개선 효과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연구에 따르면은 관절에 있는 그 연골 있죠. 여기에 이제 유황이 상당히 많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조사를 해보니까 정상적인 사람들의 함유량에 비해서 그 관절염 환자들은 약 한 30% 정도가 부족하더라는 그런 것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챙겨 드시면은 이런 그 관절염 이라든가 이런 쪽에 통증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포 건강, 피부 탄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그 인체는 단위가 세포 단위로 되어 있잖아요. 세포가 대략 뭐 60조개에서 한 80조개 정도, 우리 통신시장의 규모가 50조니까 약간 많은 것 같아요. 60조에서 80조개 되는 이 어마어마한 그 세포들이 건강해야 결국은 내가 건강한 것인데, 그 세포들이 건강하게 유지가 되는 쪽에 작용을 하고, 또 하나는 이 세포는 한번 태어나면 죽을 때까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세포는 계속해서 죽고 다시 태어나고 죽고 다시 태어나고 복제가 이루어지죠. 네트워크에서 비즈니스 복제가 잘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 세포도 자기를 다 복제하고 이제 죽게 되는데, 이게 나쁜 상태, 병든 상태에서 있는 상태에서 복제가 되면 다시 병드는 것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 이 세포는 60쪽에서 80쪽에 됩니다만은 이 세포의 종류를 보면은 대략 한 220개 정도 된다고 그래요. 예를 들면 뇌세포라든가 간세포라든가 또 피부세포, 신경세포 뭐 이런 것들이죠. 골세포. 근데 이 턴오버 주기라고 그러죠. 이 세포들은, 각각의 이 세포들은 이 턴오버 주기가 틀려요. 우리가 알고 있는 피부세포가 굉장히 빠르게 이제 이것이 턴오버 주기가 있죠.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가 상당히 빠르게 일어난다는 거죠. 일각에서는 28일로 알고 있는데 또 어떤 분은 5일마다 태어난다. 각지까지 제거되는 것이 대략 한 28일 정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태어날 때 건강한 세포로 태어나게끔 하는 것이 바로 유황에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간은 2년마다 한번 태어나거든요. 그 다음에 뼈는 한 7년마다 한 번씩 태어나고. 근데 우리 몸은 어저께의 내 몸이 오늘의 내 몸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 오늘의 몸이 내일의 내 몸이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내 몸에서는 세포가 죽고 태어나고를 반복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대략 한 3, 4개월 정도 흐르면 내 몸에 있는 세포의 대략 한 70% 이상이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이 바뀌게 되는 과정 속에서 건강한 세포로 다시 태어나게끔 하는 것이 바로 유황이 해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피부의 유연성과 탄력성을 증대한다. 아까 이제 우리 호기심 약사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 피부 쪽에 이제 콜라겐이 많이 있거든요. 여기 유황도 많이 있는데, 피부가 좋아지기 위해서는 콜라겐도 중요합니다만은 이 콜라겐을 단독으로 섭취가 되면은 흡수가 되거나 합성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에 필요한 것이 뭐냐 그러면은 바로 MSM, 유황과 비타민 C.
그래서 우리 그 뷰티업 콜라겐 있죠? 뭐예요? PC 그 콜라겐, 뭐라 그래? 어린 콜라겐, 그 비늘에서 빼낸 거, 정말 그 고품질의 그 콜라겐입니다만은 요것과 함께 요 MSM과 그 다음에 뭐예요? 비타민 C, 멀티비타민이라든가 이런 걸 다 같이 드셔주면은 아마 시너지 효과가 발휘돼서 아마 한 달쯤 후면은 아마 그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이 깜짝 놀랄 겁니다. 왜 뭐 했냐고. 손 댔어? 뭐 이렇게 칼 댔어? 이런 얘기를 아마 하시게 될 거지. 그 정도로 바뀌지 않을까. 밑에 보면은 뭐 관절의 움직임과 유연성 크게 개선한다고 했는데 이건 찍어본 거예요, 사진을. MSM 사용 전과 MSM 사용 후에 이 변화된 어떤 피부의 탄력이 높아지는, 이것은 인간도로 씁니다만은 우리가 그 돼지라든가 이렇게 재배라네, 그죠? 키워서 우리가 이게 먹잖아요. 그러면은 요 육질이라든가 요 고기의 질을 좋게 하기 위해서도 사용하는 것이 바로 MSM이라고 그래요. 자, 그다음에 요거 이제 탄력성을 한번 잠깐 보는 거예요. 요거 이제 계란을 닭한테 한 100일 정도를 계속 먹인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 닭에서 나오는 계란의 상태가 어떤지를 한번 보는 겁니다. 한번 잠깐 보시겠어요? 안 돼요? 이거 눌러지는구나. 3개월 정도 이제 계속해서 그 사료에다가 유황을 이제 같이 뿌려서 먹인 겁니다. 그러니까 계란의 탄력도가 이렇게 이제 바뀌는 거죠. 계란의 신선도를 우리가 따질 때에 노른자에다가 이쑤시개를 꼽으면은 알아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자, 이렇게 같이 들어도 이게 따라 올라오는 겁니다. 흰자가 떨어지고 나서 이 그 노른자를 30cm 정도 되는 높이에서 한번 떨어뜨려 보는 거예요. 얼마만큼 단단하게 묶여 있냐는 거죠. 보면은 이게 터지지 않았죠. 이 다음 영상이 사실 있는데 이것을 그러면은 1m에서 떨어뜨리면 어떻게 될까라는 거예요. 과연 터질까요, 안 터질까요? 안 터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단단하게 묶여 있다는 거죠.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얘기는 그 우리 인간의 몸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세포가 해주는 기능, MSM 해주는 기능이 유기 시멘트 같은 역할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 몸에 있는 여러 가지 세포나 이 조직들을 단단하게 결합해주는 이런 특징이 있다는 것을 이 계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본 거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혈액을 정화하고 강력한 해독 작용을 한다는 것으로 볼 수가 있는데, 자, 신기의 해독 작용이 있다라고 되어 있죠. 오염된 세포를 정화한다. 자, 해독을 하는 데 있어서 아까 뭐 타우린이 뭐 이런 얘기 많이 나왔습니다만은 이 모든 것들이 유황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독을 할 때는 반드시 유황이 있어야만이 밖으로 빼내는 작용을 한다는 그런 얘기고, 1970년대, 80년대 초까지만 하더라도 겨울철, 가을철부터 겨울철에 뉴스에 많이 나와 있는 내용이 있었어요. 뭐냐면은 연탄가스 중독으로 뭐 누가 사망했다, 뭐 이런 뉴스들이 가끔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이 뭐냐면은 그 연탄가스 중독된 사람한테 뭘 먹였냐 그러면은 동치미 국물을 먹였어요. 근데 어떤 박사님이 그 동치미 국물을 왜 그러면 동치미 국물을 마시니까 연탄가스로부터 해독이 되느냐를 보니까 동치미 국물에 엄청나게 많은 유황이 들어있다는 것을 이제 발표한 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엄청난 해독 기능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콜레스테롤을 분해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 즉 혈전 용해. 즉 우리 인간은 순환이 잘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 핏줄을 다 모아서 길이를 재면 지구를 2바퀴를 반을 돌 정도로 긴 그런 길이랍니다. 여기에 피가 원활하게 잘 흐르면은 결국은 우리는 건강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 막히거나 또는 혈관에 문제가 있거나 그러면은 이제 건강상에 문제가 오겠죠. 근데 이것들을 혈전을 용해시키고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유황의 기능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미국에서는 혈액 희석제로 써요. 미국 특허입니다, 이게. 4296130 이 특허 번호거든요. 혈액 희석제로 쓰인다는 얘기는 혈액을 묽게 만들어준다는 그런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서 직접 사용하는 그런 얘기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에너지 대사 효율 및 면역력을 크게 향상한다. 자, 밑에 보면은 혈액이 얼만큼 맑아졌는지를 한번 찍어본 겁니다. 이것은 실제로 그림을 그리는 유화, 근데 유화가 그렇게 독한지를 몰랐어요.
유화가 굉장히 많은 이 기름 성분이기 때문에 이걸 계속해서 그리면은 피가 이렇게 끈적끈적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에 있는 것처럼. 근데 2개월 정도 계속해서 MSM을 복용하니까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막 이렇게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요 MSM을 2, 3개월 정도 드시고 혈액을 이런 검사를 해보면은 굉장히 많은 어떤 적혈구들이 움직이는 것들이 있죠. 흐름이 굉장히 좋게 나타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에너지가 상승한다. 에너지는 우리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자, 세포 내 투과성을 향상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세포 내 영양소, 산소 공급 및 노폐물 배설을 활발하게 한다.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아까 이제 60쪽에서 80쪽에 되는 세포인데, 이 세포의 형태는 똑같아요. 마치 귤이라고 생각해보세요. 귤것처럼 동글동글하게 생겼는데, 귤 껍질이 있잖아요. 이 껍질을 우리는 인지질이라고 그래요. 인지질로 이 세포 막을 형성하고 있는데, 이것을 열고 닫고를 해주는 거예요. 문이 있어서. 여기에, 문을 열면은 여기에, 산소라든가 영양소가 들어가고, 이게 들어가면 다시 거기서 에너지를 쓰고 다시 내보내고 하는 이런 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데, 자, 에너지가 넘친다는 얘기는, 우리가 먹은 탄수화물이라든가 당이 포도당화돼요. 들어가면은 세포 하나에는 미토콘드리아라는 것이 있잖아요. 미토콘드리아, 미토콘드리아 활성화와 마찬가지로 이제 같이 설명을 드리면, 얘가 들어가면은 미토콘드리아가 하나의 세포에 300개에서 한 2000개 있는데, 미토콘드리아에 들어가서 미토콘드리아가 황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생활 속에서 비유를 하자면은 화력 발전소 역할을 하는 거예요. 미토콘드리아가 열을 막 내면, 그러니까 포도당이라든가 산소를 통해서 열을 내면 그 열에 의해서 에너지가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활발하게 움직여지면은 면역력이 높아짐과 동시에 이제 체온이 상승하게 되죠. 냉하신 분들이 MSM을 드시면은 굉장히 빠르게 체온이 올라가는 것을 이제 느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기타 잠깐 이제 살펴보면은 당뇨, 암, 대사성 질환, 순환계 질환, 다이어트 써 있습니다만은 당뇨라는 거 우리가 현재 우리나라가 5,300만 인구인데 대략 한 30% 정도가 잠재 당뇨병 환자라는 겁니다. 굉장한 거예요. 어린 아이와 학생을 빼면 거의 한 40% 정도가 당뇨 예비군이라고 보시면 돼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는 거죠. 이것이 물론 유전적인 소지도 있습니다만은 환경적인 요인이 굉장히 많이 작용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유황 결핍에서 온다는 거예요. 자, 잠깐 말씀드리면 당뇨는 크게 보면 이제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1형 당뇨와 2형 당뇨. 1형 당뇨는 뭐냐면 췌장에서 인슐린이 나와줘야 되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런 사람들은 인슐린 주사를 맞아주면 되죠. 이런 사람들이 대략 한 당뇨병 환자의 10% 정도 돼요. 10명 중에 1명 정도는 1형 당뇨고, 나머지 거의 대부분은 2형 당뇨입니다. 2형 당뇨는 인슐린은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나오거나, 그러니까 정상적이긴 한데 이게 이제 제대로 작동을 안 하는 거예요. 즉, 다시 말씀드리면 아까 세포에서 당이 들어가면, 포도당이 들어가고 산소가 들어가면 이 당이잖아요. 당이 쓰여져야 돼요. 이게 에너지화 돼야 되는데, 이게 에너지화 안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이 어떻게 되겠어요? 다시 나가겠죠. 안 쓰여졌으니까. 나가면 얘가 어떻게 되냐 그러면은, 얘가 이제 원래는 인슐린에 의해서 글루탄산을 간에 저장이 되는데, 이게 저장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혈액을 타고 계속 돌아요, 이게. 그 소변을 타고 나가는 것이 바로 당뇨병인 겁니다. 당뇨가 아니라 사실은 혈당이 높아진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계속 되어져 가면은 혈액순환에 문제가 되고, 모세혈관이 이제 막히면서 이제 눈이라든가 기타 이제 가는 실핏줄 있는 부분부터 이제 문제가 되죠. 심령이 온다든가 발끝이 손끝에 어떤 문제가 돼서 썩어간다든가 하는 문제가 바로 그런 부분이죠.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이 당이 들어간 것들을 제대로 완전 연소를 시킨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이 나오는 것이 줄어들겠죠? 당뇨병이 줄어들 거 아닙니까? 이런 것 첫 번째 당뇨병을 줄일 수 있는 요인 중에 하나고, 또 하나는 아까 이제 인슐린에 대한 문제예요. 인슐린이 잘 만들어져야 되는데 인슐린이 안 만들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인슐린은 아미노산의 결합체예요. 그러니까 51개의 아미노산으로 결합된 것이 바로 인슐린인데, A쪽에 21개의 아미노산, B쪽에 30개의 아미노산이 이렇게 엮여 있는 거예요. 이것이 잘 이렇게 연결돼야 돼요. 접합이 돼야 되는데, 이것이 안 되면은 이제 인슐린 기능을 못 하는 겁니다. 이걸 누가 해준다고 그랬어요? 바로 유황이 이거를 굳혀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황이 부족하면은 인슐린 분비가 제대로 안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유황을 제대로
드시면은 인슐린의 역할을 제대로 하기 때문에 당뇨병을 줄여줄 수 있다는 그런 얘기고요. 암도 마찬가지죠. 아까 이제 호기심 약사가 얘기한 것처럼 암을 직접적으로 사멸한다기보다는 암의 DNA라든가 이런 것들을 억제하고 스스로 죽게 한다든가 전이를 억제한다든가 이런 작용을 해서 암을 줄여드리는 거죠. 암 환자도 뭐 굉장히 암이 뭐 정복된다 뭐 이런 얘기는 있습니다만은 남자의 그 4명 중에 3명 중에 1명, 여자는 4명 중에 1명이 암에 걸릴 확률이 있다라고 하잖아요. 당뇨병과 함께 암 환자가 아마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거죠. 기타 뭐 대사성 질환이라든가 순환계 질환, 그러니까 흐름이 원활하지 않다 보면은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질환들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황을 섭취함으로 인해서 MSM 섭취에 의해서 이제 그 예방하거나 또는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다 이런 말씀 드리는 거고요. 다이어트, MSM이 다이어트가 연관이 있을까? 100%는 아닙니다. 근데 많은 부분에서 이제 에너지 신진대사가 왕성해지고 열이 올라가게 되고 또 이제 영양소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쓰여지게 되고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그 슬림해지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MSM의 품질적 가치를 잠깐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인삼, 홍삼, 산삼, 선삼, 산삼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굉장히 뭐 엄청난 가격을 얘기하고 막 그러잖아요. 자, 사포닌의 함량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황을 S라고 표현하잖아요. S는 설퍼입니다. 설퍼. 발음이 좋은지 모르겠는데 설퍼. 이 설퍼의 어원을 따져 올라가 보면은 사포닌, 그러니까 설퍼부터 해서 사포닌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설퍼, 서퍼, 사포 이렇게. 그래서 어원 자체가 이제 사포닌의 어원은 유황부터 시작됐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이 품질적인 가치를 보니까 인삼에 36,000배의 사포닌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유황에. 그럼 홍삼에 12,000배. 자, 우리가 비싸다고 하는 산삼 60배입니다. 엄청나죠? 그 다음에 선삼의 6배. 선삼은 산삼의 10배 정도 되는 걸로 이렇게 개발한 것이 서울대에서 뭘 했다고 얘기 밑에 써 있는데요. 자, 선삼의 6배. 이 정도의 가치가 있는 것이 바로 유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밑에 MSM 같은 경우에는 6가지 유황이 있어요. 알파황, 베타황, 감마황, 또 델타황, 남다황, 뮤황 이 6가지 유황으로도 분류할 수가 있는데 이 MSM에는 6가지 유황을 다 함유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굉장히 고품질의 MSM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MSM의 종류가 있어요. MSM이라고 똑같은 MSM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걸 잘 들으셔야 되는데 크게 보면은 식물성 천연 MSM과 석유화학 합성 MSM이라는 것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자, 식물성 MSM은 순수 물질로서 물보다 안전합니다. 그러니까 많이 드셔도 아무런 해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현재 이 식물성 MSM은 캐나다에 있는 디스틸 퓨어라고 하는 회사만이 유일하게 식물성 원료를 생산하는 회사입니다. 이것을 지텍 DPM이라고 하는 회사가 아시아 총판권을 갖고 있고 거기에서 이렇게 이제 각 제약회사라든가 이런 쪽에 납품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현재 먹고 있는 것은 디스틸 퓨어에서 생산한 그런 천연 MSM 원료를 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한국 식약처에서는 이것을 이제 식물성이라는 말을 쓸 경우에 이것을 식물성 원료를 썼다는 걸 입증을 해야만 식물성을 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식물성이 좋다는 걸 알기 때문에 많은 곳에서 이거 이제 식물성이라는 말을 쓰지요. 사실은 아닐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석유화학 합성 MSM을 잠깐 살펴보면은 자, 석유에도 MSM, 황이 많이 들어있어요. 여기서 추출하는 건데 2010년도 중순에 미국 게이드로사가 합성으로 전환하면서 지금은 없어졌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모두 식물성이라고 판매하고 있으나 2014년부터는 식물성 표기를 못한다. 조금 전에 말씀드리는 바로 그 내용입니다. 자, 합성 MSM의 문제점이 바로 이겁니다. 인체에 무해한지 여부가 효과가 아직 입증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즉 황의 성분 함량이 나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한 알에 34%가 황인데 이거보다 현저히 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또 하나는 예를 들어서 이제 에탄올 같은 경우에 우리가 합성 에탄올 같은 경우는 먹질 않죠. 의료용이라든가 이렇게 공업용으로 쓰는 대신에 같은 알코올이라도 식물성에서 나오는 것만 우리가 술로 이제 섭취를 하게 되는데 이와 유사한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또 이제 추출 과정인데 크게 이 MSM을 추출하는 방법이 2가지입니다. 하나는
증류법이 있고 하나는 결정법이에요. 증류법은 끓여서 위로 증발시켜서 빼내는 방법. 이것은 순도가 높고 안전하다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은 이 결정법을 써요. 이것은 액체를 흘려서 그 온도를 낮추면서 그 결정화시키는 겁니다. 가루를 채취내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독성이 완벽하게 제거되지 않는 문제가 이제 발생하는 것이죠. 대부분 현재 중국이라든가 또는 어디에요? 뭐 미국도 마찬가지고 거의 대부분의 나라에서 생산하는 것은 바로 이 결정법에서 만들어서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것은 이제 장기간 복용할 경우에는 오히려 MSM의 득보다는 실이 클 수 있다라고 경고를 전문가들은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는, MSM 플러스에는 아연이 이제 첨가가 되어 있어요. 아연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하는데 필수 미량 원소 중에 하나입니다. 자, 아연의 기능은 간단히 살펴보면은 면역력을 강화시킵니다. 물론 MSM도 면역력을 강화시킵니다만은 이 아연도 면역력을 강화하는 걸로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전립선 건강, 다른 조직에 비해서 전립선에 약 200배 이상이 있다. 즉 남성들한테 좋지요. 그 다음에 정액에 600배 이상이 농축되어 있다네요. 남성들은 새겨 들으셔야 됩니다. 특히 이제 애를 가질 그런 계획이 있다 그러면은 아연이 충분히 드시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세포를 건강하게 하고 피부를 건강하게 하고 호르몬의 균형을 유지해 주기도 하고 이따 이제 항염증, 항산화, 탈모 예방이 되고 아까 MSM과 겹치는 부분이 많이 있죠. 그래서 이것을 둘이 합쳐 놓으면은 또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아연이 많은 음식입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먼저 아연이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의 50%는 아연 결핍증에 있다고 그래요. 근데 기본적으로 남성은 11mg, 여성은 9mg, 어린이는 5에서 6mg 정도를 섭취해줘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요. 아연이 많은 음식 밑에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뭐죠? 굴. 그렇죠. 굴 그러면은 남자는 정력, 여자는 피부 이렇게 대표하는데, 자, 어쨌든 요 굴 비롯해서 여러 가지 계란이라든가, 기타 뭐 소고기라든가, 또 검은 콩이라든가 이런 쪽에도 많이 있다는 거 있으니까요. 이것도 좀 잘 살펴 드시고, 아까 마찬가지로 현재 그 우리가 재배하는 그런 식물에는 이런 것도 아연도 많이 이제 좀 많이 줄어든 그런 경향이 있으니까 이것도 외부에서 섭취를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아연을 같이 MSM과 섭취할 수 있도록 모아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섭취 권장량입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WHO 세계보건기구에서는 하루 섭취량을 1500에서 2000mg으로 설정을 해놓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 우리가 한 알을 보면은 그 박스에 보면은 하루에 4알을 드시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저는 8알을 드시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자, 황이 차지하는 비중이 34%입니다. 그러니까 화학 구조 이렇게 결합 상태를 보면은 황이 34%, 산소가 34%, 수소가 6%, 탄소가 26%로 결합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이 34%니까 3분의 1 정도만 황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34%를 하면은 한 알에 170mg이라는 결론이 나오겠네요. 그러면은 4알 먹으면은 어때요? 반밖에 섭취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8알을 했을 경우에 1360mg 정도를 섭취하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음식을 통해서 일부를 섭취한다 그러면은 가까스로 1500mg을 섭취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제가 8알을 드시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어린이 같은 경우에는 2알에서 4알 정도, 중고생 같은 경우에는 성인과 동일하게 드시는 것을 권장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호전 반응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호전 반응은 이거 드시면은 막 졸리신 분이 있어요. 뇌에 이제 이렇게 와서 뇌 세포가 움직이면서 2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막 졸리게 하는 현상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각성을 시켜서 막 잠이 안 오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잠이 안 오시는 불면이 오는 분들은 저녁 때 안 드시는 게 좋아요. 아침에 드시고 점심 때 정도 드시고 이렇게 드시는 게 좋겠고요. 그 다음에 위 메스꺼름이 있다든가 하는 분은 위가 좀 안 좋으신 분이 그런 현상일 수가 있는데 MSM은 식전에 드셔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만은 그런 분들은 식사를 하고 난 식중이라든가 또는 식사 후에 드시는 것도 보내드릴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아픈 부위가 일시적으로 막 통증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그 가서 세포들이 막 움직이면서 더 아프게 만드는 것이니까요. 그것은 대략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되면 개선이 될 수 있다고 보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열이 많은 방귀. 이게 그 장이 안 좋으시거나 그러면은 방귀를 뿡뿡뿡 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도 이제 대략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되면은 개선이 되니까 뭐 참고 드시거나 아니면은 호전 반응의 상태에 따라서 나는 힘들다 그러면은 양을 좀 줄였다가 늘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이제
이렇게 이제 활용도가 있는데 염증 부위가 있을 수가 있어요. 잇몸 질환이라든가 또는 피부에 어떤 염증이 있다든가 그러면은 이게 흡수율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물로 이렇게 해서 발라주면은 굉장히 그 염증이 빨리 가라앉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잇몸 질환이 있으면은 물고 있으면은 염증이 많이 좋아지는 그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식물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녹여가지고 혹시 이렇게 식물 키우시는 분, 화초 키우시는 분들은 녹여가서 이 식물에다 뿌려주면은 잎이 굉장히 파릇파릇해지고 잘 자란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약간 농도를 높게 하잖아요. 그러면 타버립니다. 약하게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세계적인 영양학자 칼 파이퍼 박사는 20세기가 비타민의 시대였다면 21세기는 유황의 시대가 될 것이다 라고 공언을 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그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이 말을 했는데 이분이 공언한 대로 지금 열풍이 불고 있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MSM의 어떤 이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이제 여러분께 설명드릴 때에 이것이 뉴욕 타임즈에서 페니실린에 피적할 만한 그런 아주 대단한 것이다라고 했던 그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 직접 우리가 한번 이것을 왜 그런 얘기를 하는지 몸으로 체험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봅니다. 제레미 벤덤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건강할 때 건강함을 지키는 것은 의외로 대단한 결단이 필요하다. 간단한 것 같은데 너무나 이것이 대단한 결단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돈을 벌기 위해서 건강을 다 잃어버려요. 그리고는 나이가 들어서는 그 잃은 건강을 다시 되찾고 하기 위해서 그 돈을 다시 또 다 소비를 하고 이제 생을 마감한다는 그런 말이 있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그러면은 당연히 건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새해가 되면 소원을 빌 때 반드시 나의 건강, 가족의 건강을 얘기해요. 항상 건강을 맨 먼저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생활 속에서는 과연 그렇게 하냐 이거죠.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에서는 그만큼 더 신경을 쓰고 거기에 또 투자도 해야 되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우리가 물론 이제 시간적인 자유와 어떤 경제적인 자유, 자, 이것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만은 건강을 잃은 다음에는 그 모든 것들이 소용이 없겠지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여러분 이 결단이라는 부분 쉽지 않은 결단입니다만은 작은 결단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좀 운동을 좀 한다든가 좀 더 긍정적인 생각으로 웃는 생활을 한다든가 소식을 한다든가 자, 이런 것들이죠. 그러면서 영양을 좀 밸런스를 맞춰서 먹는다든가 근데 영양을 밸런스를 맞춰서 먹고 싶어도 이게 밸런스가 안 맞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그러니까 페니실린에 버금가는 거기에 필적할 만한 평가를 받은 이 MSM을 섭취함으로써 나의 건강을 지키고 나의 어떤 오래오래 건강 장수하면서 120세까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 돈 많이 벌어서 마음껏 인생을 즐길 수 있는 우리 자신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이것으로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